다음 고전 소설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라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고전 소설 문제는 어떤 고전 소설도 마찬가지지만 고전 소설은 지문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제하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되게 쉬워요. 네, 가벼운 내용일치 정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대신 이제 고전 소설은 등장인물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같은 인물을 호칭, 지칭하는 것들이 다 달라서 네. 그래서 많이들 어려워하거든요. 네, 그쵸. 여기 가지문도 우리 친구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문을 한번 같이 이나쌤하고 살펴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는 어차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네. 자, 가지문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은 등장인물들 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거 같이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했고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가 나오네요. 자, 네. 앞부분의 줄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될까요? 앞부분의 줄거리를 여러분이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이유가 고전소설을 보면 막 몇백 장 혹은 많은 거는 몇천 장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시험에서 낼 때는 이제 한두 장을 뽑아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몇백 장 중에서 한두 장을 뽑아와가지고 문제로 내버리면 학생들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용을 이행시키기 위해 교수님들이 앞부분의 줄거리를 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의 줄거리를 꼭 참고하셔가지고 뒤에 내용이 더 잘 이해되게끔 그런 식으로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읽어야만 뒤에 내용 읽을 때 자연스럽게 읽을 수가 있죠. 네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장씨랑의 아들과 혼인한 신부 김씨는 신랑을 죽였다는 누명을 벗기 위해, 자, 김씨랑 장씨랑의 아들이 결혼했는데 신랑을 죽였다 할 때 신랑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김씨랑의 아들이겠죠. 장씨랑의 아들이겠죠. 남장을 하고 집을 나가 어느 노파가 나왔고요. 노파의 집에 머물게 된다. 어느 날 김씨는 노파와 젊은 남자가 또 젊은 남자 나왔네요. 몰래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듣게 된다. 앞부분의 줄거리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장씨랑의 아들, 신부 김씨, 노파, 젊은 남자 4명이었어요. 그렇죠? 네. 자, 요 상황 속에서 이제 지문을 읽어 나가면 돼요. 자, 이에 신부가 심히 의심하여, 신부는 누구였나요? 신부 김씨였죠. 김씨였어요. 짐진 노파, 아까 나왔죠? 노파를 위로하고 상급을 더하여 수작을 길게 하다가 왔던 사람이 누구이며 왔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젊은 남자. 젊은 남자겠죠. 밤늦게 왔다가 돌아간 연고를 묻고 수작은 무엇을 장황히 하였나 하는 것을 낱낱이 물으니 노파가, 자, 이 부분, 그 도령은 차마 기망할 길이 없는지라 라고 탄식하고 조용히 아뢰되 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자, 이 도령은, 자, 도령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남자죠. 그럼 여기서 이 도령은 누구? 젊은 남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네. 이거 잘 이해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오답률을 높이려고 했다면 이 도령 가지고 문제를 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밑줄 그어놓고. 맞아요. 네. 그죠? 이 도령은 이 젊은 남자가 아니죠. 네. 자, 지금 상황이 뭐냐면 김씨가 남장을 하고서 노파의 집에 머무는 상황이었고, 네. 지금 젊은 남자 노파와의 대화 이후에 김씨가 도대체 무슨 대화하고 누구냐고 물어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노파의 입장에서 그 도령은 차마, 사실 이 기망하다라고 하는 요 단어를 알았으면 조금 더 그 도령이 젊은 남자가 아닌 걸 단순히 파악했을 거예요. 이게 기망한다라는 게 속이다라는 건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기망하다라고 안 써 있고 노파가 그 도령은 차마 속일 수 없는지라 이랬다면 네. 이거 남장 했으니까라고 금방 연결을 시켰을 텐데 아이들이 기망하다는 뜻을 모르니까 그냥 문장을 대충 읽고 넘어가니까 도령이니까 남자니까 젊은 남자겠다 이렇게 그쵸.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쵸.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도령은 누구다? 신부 김씨. 남장한 김씨. 김씨죠. 남장을 했기 때문에 도령이라고 네. 하는 거죠. 그래서 노파가 젊은 남자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김씨한테 얘기를 하는 그 밑에 상황, 그런 상황이죠. 네. 자, 여기 밑에 내용도 중요하죠. 네네. 아, 그리고 그 전에 그 기망할 길이 없는지라라고 이 기망도 아이들이 많이 모르긴 하는데 세 번째 줄에 연고를 모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후시딘 같은 건가요? 네. 이렇게 읽으면 이제 잘못 읽는 거고 여러분 연고는 이유 정도로 해석하면 쉽게 읽힐 수 있습니다. 네. 이유, 까닭 뭐 이렇게 보면 네, 되겠죠. 자, 노파의 팔자가 기구하여, 이거 지금 노파가 지금 김씨한테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네.
노파의 팔자가 기구하여 늦게야 남편을 여의고 새로 나온 이말식한 거예요. 자식이 없었기로 양자를 드린즉 뒤에 내용을 본다면 이 양자가 누구죠? 뒤에 내용을 본다면 이 양자가 이제 이 장씨랑의 이 신랑을 죽인 고 도적, 그 장씨가 부탁한 그 사람이 되겠죠. 바로 그 젊은 남자예요. 여기 젊은 남자가 바로 양자라고 볼 수 있겠죠. 뒤에 내용을 보면 네. 이 자식이 노무의 뜻을 받지 아니하여 가사를 불구하고 돌보지 않고 주책 잡기에만 눈을 뜨었고 성행이 불량하여 싸움하기와 사람치기를 즐겨없는 탓에 항상 근심하옵더니 저 앞마을의 큰 기와집은 장씨랑 댁이온데 장씨랑의 전치부 여기도 되게 잘 보셨어야죠. 네. 장씨랑의 전치부인 연씨가 나와요. 그죠? 네. 천구에 없는 요조숙녀이었더니 여기 되게 중요했죠. 자제 한 분만 두고 일찍 돌아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치부인 누가 나와요? 유씨가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전치부인 연씨, 장씨랑과 연씨 사이에 자식이 하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이 자식이 누구죠? 전신랑의 아들이었죠. 여기 나왔던 장씨랑의 아들인 거죠. 네. 김씨와 결혼한, 그렇죠? 네. 자, 후치부인 유씨 또한 인물이 절등하고 재질이 능란하시오나 다만 전실자제를 사랑하지 아니하옵기로. 자, 여기서 전실자제는 누구예요? 장씨랑의 아들이죠. 장씨랑과 누구의 사이의 아들인 거죠? 연씨 사이에. 연씨 사이. 아까 그 아들이죠. 자제 한 분이라고 나왔던 똑같은 여기 장씨랑 아들 똑같은 거죠? 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대요. 당연하죠. 왜냐면 뒤에 내용을 볼게요. 전실자제의 혼인은 김씨댁에 지냈다. 김씨댁이 아까 신부 김씨 얘기하는 거겠죠? 네. 김씨댁. 유씨 부인이 흉계를 품어 전실자제를 없애고, 여기 볼까요? 전실자제를 없애고 자기의 소생으로 종가를 삼으려 했다. 네. 여기서 제 소생은 누굴까요? 이 제 소생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자식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까 장씨랑과 연씨 사이에. 연씨요? 전씨랑과 유씨 사이네요. 유씨 사이겠죠. 유씨가 자기 아들로 종가를 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 그 연씨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없애면 자기 아들이 종가가 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혼인날 밤에 신랑을 죽이려고 했던 신랑이 누군 거예요? 신랑이 아까 말한 장씨랑의 아들이었죠. 연씨의 네. 사이의 아들. 네. 그 죽일 수 있는 자객을 구했는데 불초한 자식, 노파의 젊은 남자 그 자식이 대답을 했다, 응했다. 노파가 막 말렸는데 듣지 않냐고 그날 밤 가서 결국에 신랑의 머리를 베어다가 유시변에 바쳤더라. 네. 그래서 어쩌저저저저 불러불러 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죽였는데 신랑이 바로 돌아와서 유씨가 당황해서 어떻게 하다가 곡간 속에 그 머리를, 누구의 머리죠? 아까 죽였던 아들의 머리를 곡간 잠깐 담갔다. 그죠? 네. 장신랑이 어딜 떠나지 않으니까 여전히 거기 곡간 속에 갇혀 있더라, 머리가. 그죠? 네. 어쩔 길이 없는지라 유씨도 근심을 하지만 불초한 자식 또한 겁을 내어 도망가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왔다. 그죠? 네. 이렇게 자신의 심사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끝나나요? 그쵸? 네. 자, 여기만 잘 이해했어도 문제는 뭐 쉽게 그렇게 풀 수 어렵지 있었죠. 않았죠. 네. 앞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등장인물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가 되게 중요했고요. 정답의 근거만 간단하게 볼게요. 네.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우리 가 지금 읽었잖아요. 그렇죠? 네.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흐름을 드러낸다. 어디 나와 있냐면 이렇게 김씨가 전후 사정을 자세히 듣고 나니 마음이 이렇더래요. 근데 보면 그날 밤을 지낸 후 날이 밝자. 여기가 시간의 경과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정답은 5번이고요. 자,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 보면 유씨 부인, 후씨 부인이죠. 연씨의 자제를 사랑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네. 죽였죠. 그죠? 네. 죽이라고 시켰던 거죠. 노파의 말하기 방식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았던 건데 과거의 사건을 제시하며 자기의 양자가 장신랑의 아들을 죽였던 사건을 제시하며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네. 답 1번일 거고요. 기억 미흡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나와 관련된 거였는데 정답은 4번이었죠. 여기 보시면 큰 도회지에 살면서 아전 부류의 자제라 가르치며 의식의 충족을 도모하고 포부를 갖지 않고 살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생한테 충고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떠날 거다. 당신은 나랑 이런 저기가 안 맞는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사실 여기서는 저는 제가 처음에 이걸 읽을 때 어떤 부분들을 좀 대충 읽으면 조심 안 되겠다 싶었냐면 요 어느 날이었어요. 아, 그쵸. 이 부분을 잘못 봤었으면 이 여인이 이 한 여인이 차가와서 그게 이제 바로 다음 맞아요. 일어나는 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었죠. 맞아요. 소실이 되기를 청하면서 자기의 과거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뒤에 네. 내용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소실이 되길 청했고 소실로 지내다가 어느 날인 거죠. 그 이유죠. 네, 그 이후 여기 잘 봤었어야 돼요. 25번 볼게요. 25번은 3점짜리 문제였는데 정답이 사실 이거는 보기와 선택지만 보고도 답을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여기 보시면 남편을 받들며 살아야 한다는 기존수를 따르고자 하였으나 볼까요? 남편을 받들며 살아야 한다는 기존수를 거부하고 이게 무슨 3점짜리 문제입니까 네. 이게? 모순이죠. 보기랑 선택지 사이에.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실수한 게 아니라 빼놓을까 하다가 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